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1.06%로 2016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총 7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의 대상은 1,543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총 1,203억 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브랜드의 새 아파트 물량이 전국에서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75,942가구로 지난해 12월보다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게으른 행동에 대해서 하늘이 주는 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실패이고요. 두 번째는 또 옆 사람에 대한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내가 놀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는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겠죠? 오늘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처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제가 최고와 전문가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할게요. 네, 항상 냉철한 시각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움 주시는 분이시죠. 화요일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코로나 질병자 확진자 수 증가가 굉장히 가팔라졌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2.5단계로 격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9시 이후에 이제 서울 곳곳의 거리들을 보면 상당히 한산합니다. 거의 텅텅 비었다시피 할 정도인데 이것 때문일지는 몰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 역시 상당히 한산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전월세 쪽에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역시 전월세 이제 물량 자체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처럼 아주 급격한 전월세 상승을 이뤄내지는 않고 있고요. 또 매매 역시도 서울 수도권 중저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일부 신고가 거래는 쓰여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강남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고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에 대한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거래 없이 매도인들의 매도세는 약간씩 조금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큰 정책이 한두 건씩 발표된 이후에는 한 6개월 내지 한 1년까지도 거래가 많이 잠잠하고 또 향방을 알 수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는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도 교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판단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때인 것 같고요. 또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1년간의 부동산 시장 시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내년에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 그리고 세미나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외출도 못하고 좀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고민 시청하시면서 내년에 대한 투자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매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일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제가 지난주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년 시장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에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노선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지 간에 국토부 장관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분께서 이제 취임을 앞두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과거 행적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책 노선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전임 장관이셨던 김현미 장관보다도 오히려 규제책을 더 강하게 쓸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과거 그분께서 쓰셨던 뭐 칼럼이라던가 혹은 뭐 논문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정권의 마인드 자체는 토지, 즉 주택이죠. 주택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만 하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그 개발 이익들 그리고 어떤 뭐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벌 수 있는 집값 상승분, 이 차액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로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환수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인 정부의 운영 방침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 증세에 대한 부분, 지금 어찌됐던 재정으로서 전체 국민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정은 무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국채 발행해서 현금 찍어내는 것들을 정부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소외계층들에게 재정 집행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세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가게 됐을 때 증세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과 기업, 그중에서 지금 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 중에서 가장 당위성을 가진 증세가 어떤 증세가 될 것이냐? 바로 부자 증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유세 부분을 손대고 또 양도세 역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 역시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제 정책만큼은 노선 변화 없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 어차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서 분양하게 될 물량들을 합치게 되면 뭐 한 30만 가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이런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어서 내가 입주해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1, 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근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토지 수용 보상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수용액을 이제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주민들과 또 한 차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설계를 해서 시공사에게 토지 입찰을 맡기고 그 상태에서 계속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그 이후에 건축 설계가 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분양한 후에 공사 기간만 최소 3, 4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한 10여 년을 기준으로 두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제 거주하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원하는 주택의 형태, 즉 아파트 같은 형태의 전월세 공급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요. 일단은 임시로라도 아파트 매수로 옮겨 붙지 말고 들어가서 살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 동안 시장에 내 인생 사이클과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 일반 수요자 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주할 공간으로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냥 단순히 호텔 개조한 그런 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앞에 아파트라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를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빠르게 분양을 진행을 해야 됨이 분명하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사전 청약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의 노선 자체가 매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추락을 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라 연착륙이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원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정권 초기에 이 주택 가격을 완전히 잠재워서 바닥으로 계속 하락 쪽으로 가게끔 만들고 싶었다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라도 양도세 2주택 이상 양도세율 90%
이러면 누구도 2주택으로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주택시장이 장기간 동안 전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시공업계는 모두 다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얽혀있는 모든 금융업계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재기불능 정도로까지 침체가 될 수가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바로 주택 경기의 경착륙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연착륙을 시도를 하면서 뭐 24번, 25번의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계속 그 부분을 쪼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찌됐든 지금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한 주택을 팔았을 때의 양도세와 그리고 두 개의 주택을 모두 다 끌고 갔을 때의 보유세 부분을 비교를 해보자면 강남의 아주 고가 주택으로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유세 내는 것이 양도세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먹힌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정부에서는 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빠져나가라라는 정책 노선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보유세를 더 올려서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보유하는 거에 대한 이익을 더 줄여버릴 것이냐. 지금 국토부 장관의 견해로는 보유세를 더 늘리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연착륙 쪽으로 매매 시장은 계속 유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임대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도심 내 공급 활성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주택 정책 이외의 모든 정책의 장기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저는 하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인구 문제 해결인데요. 인구 문제 해결 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사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나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은 결혼을 해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냐. 당장에 결혼을 하게끔 만드는 형태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혹은 뭐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 임대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정책을 특히나 이 임대 시장에서는 같이 융합을 해서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일자리가 있는 도심 내에서는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형태는 공공 혹은 민간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민간에서 하게끔 유도를 하게 할 텐데 그중에서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봤을 때 과거에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건설이 아닌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해도 많은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건설 임대사업자 쪽에 초점을 맞추고 건설사들에서 운용을 하면서 적당한 이익만을 가져가라. 그리고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를 만들어라. 이런 형태의 정책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앞으로의 정책 영역은 크게 지금과는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매도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보유세라던가 혹은 뭐 간접 비용의 형태로라도 보유를 계속 늘리려는 정책을 쓸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보유세가 지금 월세 늘어나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 칸막이의 형태를 계속해서 가격 상한제의 형태로 꺼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왜곡과 그리고 정책의 목적 그 사이에서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 줄이면서 어차피 내가 모든 것을 끌어다가 집 한 채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거주는 할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때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외부 쪽에서는 이제 3인 이상 가구의 아파트를 만들고 도심 내부에서는 일자리에서 출퇴근하면서 2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즉 1, 2인 가구 목적의 주택을 도심 내부에 3인 이상 주택을 신도시에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민간 사업 영역에서는 공급을 당분간은 멈추게끔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투자를 종합시켜서 우리가 나아갈 투자 방향을 내년에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미나는 제한적인 인원으로만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세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별 상담이라던가 혹은 뭐 방송상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상담들 모두 다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말씀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미나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내일 오후 1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전문가의 힘이 또 필요한 시기이죠. 서울 지역 번호 02-638-3971 저희가 예약도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기다리고 계시네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 지금 가락상용 1차 25평 이제 실거주 중인데, 네. 둔촌 현대 1차로 갈아타기 지금 고민 중인데, 네, 어떨까 해가지고서 연락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음,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거주 및 이제 투자. 알겠습니다. 네,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매도 후에 지금 시점에서 둔촌 현대 아파트 어떨지 말씀 여쭤보셨는데요. 팀장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락상용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예. 둔촌으로는 매도하고서 이사를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신 목적은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주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으로는 가락상용보다는 둔촌이 더 좋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게, 네.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이니까, 이제 네. 그쪽, 지금 저희가 가락상용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이제 연락 받았고요. 네. 둔촌 현대 같은 경우는 이주 중인 걸로, 근데 평수가 좀 넓어지거든요. 네네. 넓어지고, 이제 와이프 회사도 좀 가까워져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목적 자체가 조금 더 비싸고 네. 조금 더 상승이 클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사를 다니십니다. 네. 제가 상담해왔던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께서도 출발점이 어디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궁극적인 목적은 강남을 향해서 진격을 해요. 네. 계속 집을 조금씩 늘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A라는 집 팔고 B라는 조금 더 비싼 집을 갈 때 절대 공짜로 못 가죠. 비용 그렇죠. 추가를 해가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시기적인 부분을 2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최소 2년에서 보통은 한 5, 6년 정도 걸린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쭉 이동을 했던 그 세월 동안에 근로 시간이 다 끝나요. 이제 근로소득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어차피 기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2, 30년 내지 기간 정도를 다 끝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어떤 주택일지는 모르지만 집 한 채를 남기고 나서 끝나게 돼요. 네. 제가 이제 물건에 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네네. 선택하고 계신 방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 이외의 거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현금 보유하고 계신 게 보통은 3억 내지 5억이 가장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부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 퇴직금 한 1억 내지 1억 5천.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나오시는 게 100만 원 내외. 네. 이게 은퇴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 집값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다. 혹은 내가 자산 가치가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은퇴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절대로 내가 쉽게 팔고 떠날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들어봤더니 이 집에서 내가 산 세월이 5년, 10년을 살았어요. 한 집에, 한 지역에.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집을 팔고 떠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청자님께서 둔촌동으로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둔촌동에 뿌리를 내리시고 자녀 키우시면서 한 10여 년 거주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둔촌동을 떠나려다 보니까 이거 팔아서는 더 좋은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게 되면 비슷한 급 내외는 오히려 더 낮은 급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평생 거주하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해야겠다. 그래 버리니까 금액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집 한 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내가 투자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차라리 집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로서만 생각을 하시고 투자 운용 형태로 다른 형태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이 물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넓은 물건이 더 좋은 물건이면은 확실해요. 예. 그리고 연식도 더 짧고 사업 기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면 남들보다는 상승폭이 더 큰 것도 맞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런 물건들이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물건들보다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가락상용 올라가는 시기에 둔촌 네. 현대 아파트도 같이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얘를 팔고 얘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게 똑같이 흘러가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상태에서 내가 집으로서 여기가 더 편의성과 효용이 좋기 때문에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상태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서 5, 6년 전에 이 물건 사셨던 분과 비슷한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한번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앞으로는 단기 차익 보고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집으로서 더 편리함을 쫓아서 이사 가시겠다고 하면 찬성. 네. 돈을 보고 가시겠다고 하면 반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가락상용 1차 전망은 좀 어떨까요? 지금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낮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제부로 나왔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은 상당히 커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역시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일단은 뭐 나온 게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이야기를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기서 나오는 공사비를 그냥 조합원들이 다 내고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딱 그런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20평대가 1억 내외 나온다고 하는 게. 뭐 수직 증축, 수평이랑 별도 증축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수직 증축을 하더라도 네.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공사비의 거의 한 80% 가까이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사비를 네. 아주 작게 나오는 일반 분양분으로 절대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지의 새로운 아파트, 신축급의 아파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격 상승 기대감은 있을지언정 무조건적인 이윤을 가져다 주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가시려면 매도하고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 네, 여기까지 정리드리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거주하실 목적이라면 찬성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자세한 상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저희가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드리고 있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다산 신도시에 네, 라페온빌이라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대출을 끼고 샀는데,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네.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고민스럽고, 네, 네. 지금 요즘에 다산이 뜬다고 하는데, 오피스텔하고는 무관한지,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거든요. 주변에 호재들로 있어서 오피스텔이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고 네. 또 일단은 좀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신 만큼 약간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다산 네.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현재 매도해도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듣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어떤 목적으로 사시게 되셨어요? 어떤 목적이라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네. 분양을 하게 됐는데 네. 제 돈이 다 모두 제 돈이 아니고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가격 정보부터 여쭤볼게요. 네, 분양가 얼마였어요? 분양가 1억 5,500이요. 1억 5,500에 시청자님의 현금 들어가신 게 얼마 들어가셨어요? 현금은 6,800밖에 안 되거든요. 6,800. 그러면 네. 대출이 얼마 받으셨나요? 대출은 8,700이요. 8,700. 자, 이 물건을 지금 월세 받고 계신가요? 네, 월세 받고 있어요. 월 얼마 받고 계시죠? 500에 50만 원. 500에 50만 원. 자, 시청자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셨던 게 요 월세인가요? 뭐 딱히 그런 거는 아니었었는데 네. 그냥 얼떨결에 사게 네. 됐어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오피스텔은 다 안 좋아. 혹은 오피스텔은 다 뭐 감가상각이 있어.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버려요. 네, 근데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찾아볼 때는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피스텔은 과연 누가 살까? 누가 거주할까? 네, 어차피 물건을 사서 임대차를 놓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원하는 동네가 아니라 많은 임차인들이 원하는 동네를 갔을 경우에 돈이 돼요. 공실에 대한 우려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시청자님 사신 물건은 제가 가격만 봤을 때는 그냥 원룸이거든요. 네, 네, 일반 원룸이죠. 네, 그냥 1인 가구 거주용이에요. 네, 근데 1인 가구 중에서도 진짜로 4평, 5평 되는 작은 오피스텔은 장기 거주용도 아니고요. 단기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거주용이에요. 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네, 네, 짧게 살다가 이사 가는 형태의 대체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진짜 작은 막 4-5평 원룸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요 다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될 유인책이 뭘까? 딱 하나예요. 1인 가구들은 네, 일자리 아니면 교통을 쫓아가요. 네. 근데 이 영역에서 다산이 과연 일자리가 많은 동네일까?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팔아야 될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설명 다 팔아서 필요 없고 그냥 정답만 말씀드리면 돼요? 네? 제가 그걸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쭉 알아야지 팔지 말지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1인 가구들이 일자리 때문에 이런 작은 집이라도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거주 선택을 하는 건데 네, 다산이든 아니면 그 옆에 진건이건 아니면 저기 미사건 어떤 신도시를 가더라도 그 동네에 있는 일자리 때문에 이런 데에 들어가서 살게 될 분은 상당히 적어요. 네, 많지 않다고요, 서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임차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교통 노선이 들어와서 여기가 활성화가 되더라도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느니 그 교통비와 시간 합쳐서 서울에 사는 게 이득인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좋아지면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는 아예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아예 안 간다고요? 안 가지시는 게 좋다고요. 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떤 상태가 교통호재나 전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이슈가 들어오더라도 네, 단순히 호재 때문에 집값이 1억 5천짜리가 2억 되고 3억 되고 할 일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 월세 공실 없이 꾸준히 나오는 거에 만족하겠다면 그냥 끌고 가시고요. 네, 이 네. 월세 만족하지 못해. 가격도 올라줘야 돼.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시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다. 아, 그렇다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형편없는 건 아니에요. 네, 괜찮은 편인데
네. 대출을 많이 끼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리적으로 물건을 내놔 보실 필요는 있는데 네,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거래는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월세 공실 관리 잘 하시면서 거래될 네. 때까지 계속 매도 내놓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쪽이 다산이 뜨는 거하고 오피스텔은 무관한가요? 오피스텔과 다산이 무관한 게 아니라 다산이 뭐가 뜨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요즘에 아파트도 새로 많이 짓고, 요새 서울, 경기, 인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뜨고 네. 있다는 얘기 안 나오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이런 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이 지금 네. 상태 현황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단순히 호재 하나만으로 이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월세 수익이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청자님께서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공실 관리 잘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매수할 고민이 있다 하시면요. 세미나 참여하셔서 좀 여러 지역 한 번에 공부도 해보시고 전문가님도 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약 저희 서울지역번호 022638-397을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물건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기, 강일 리법이라고요. 네네네. 종로 창신하고 제가 2주택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강의를 지금 팔게 되면 세금이 없으면 그거를 매도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일 리버파크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아파트네요. 강동구에 네. 있는 아파트 맞을까요? 강일 리법일입니다. 아, 강일 리버빌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로에 있는 창신까지 해서 두 네. 가지 물건 저희가 매도해도 괜찮을지 상담 네, 도움 네. 드릴게요. 네, 팀장님과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두 네. 개 다 온전히 시청자님 명의로 돼 있으신 건가요? 강일 거는 공동명이고요. 강일 공동 명의, 네, 창신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창신 거는 시청자님 명의. 네, 네. 자, 언제 얼마에 사셨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일은 16년도 8월 31일 날 매입했고요. 네. 창신은 18년도 8월 27일 날 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아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아니, 이거- 일시적은 아니고 제가 네. 이거 강일은 산 지가 네. 4년이 지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전에 제가 저기 남양주를 2006년도에 12월에 매입해가지고 18년도 창신 사는 날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2주택이 적용을 해주는지. 지금 그런 상태이면 지금 시청자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못 받으실 것 같고요. 못 받아요? 그렇다면 두 개 중에 만약에 끌고 간다, 보유한다, 네. 그리고 매도한다에 대한 판단을 세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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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보유했을 때 세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창신 거 얼마 정도 나오죠? 팔게 되면? 지금 서양이 7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자, 강일 거는 지금 매도하면 한 10억 가나요? 네, 네. 자, 10억 간다 치고 얘는 나누기 2 하면 될 거고요. 한 시가 잡히는 게 12억 5천 정도 잡히니까 이거 네. 세금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년- 강의 거는 먼저 팔면 몇 백만 받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양도세 말고 보유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아, 거예요. 보유세요. 네, 네. 보유세 계산해 보고 네. 보유했을 때 이득이 더 크면 팔 필요 없잖아요. 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보유세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 네, 네. 대충 네. 계산해서 한 500 나온다 쳐요. 네. 이거 10년 내도 5천만 원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얘를 만약에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16년도에 사셨으면 차익이 한 5억은 남지 않았을까요? 한 4억 네, 남았죠. 5억 되는 것 같아요. 한 5억 남았죠. 네. 자, 그러면 이 5억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아무리 적게 계산을 해도 2억 이상은 세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럼 당연히 보유 선택을 하셔야죠. 음. 이거는 좋아서 끌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파는 게 더 손해니까 보유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그냥 가지고 가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세금적인 네.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난 막 걱정이 해가지고. 이게 시청자님께서 네. 만약에 지금 소득이 없어요. 은퇴하셔가지고. 저희는 소득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면 제가 지금 계산해드린 방법 있죠. 네. 보유세 계산해서 한 10년 낸다고 가정하고 네.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10년 동안 보유세 내는 게 더 싼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감안하셔야 될 거는 음, 요 상태에서 지금 또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또 늘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를 견딜 만한 정도의 소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네. 네, 예, 잘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셨을 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와 같은 자세한 상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과천에 있는 레미안 시루, 네. 과천 3단지 네네. 레미안 시루 44평을 네.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매수해야 하면 괜찮은가? 알겠습니다. 그것 좀 상의해보려고. 네, 과천시에 있는 레미안슈로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 투자 네, 네. 투자 목적으로 44평짜리 지금 괜찮을지 네, 네.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서 거주하실 건가요? 나중에 지금은 너무 비싸서 이제 거주는 못하고 한 네. 몇 년 후에는 거주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청자님은 무주택자신가요? 네네. 무주택자가 미리 전세를 껴놓고 사시겠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은 과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현황이 어떤지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지금 연일 뭐 다른 지역들, 서울 수도권 지역들에서는 뭐 중저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느니 혹은 뭐 전월세가 폭등을 한다느니 이런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과천은 매매 전세 동시 하락 중이다라는 기사가 자꾸 나와요. 네,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천이라고 하는 요 구도심 어떻게 보면 여긴 전체가 다 재건축 단지잖아요, 과천이. 네네. 근데 여기 있는 민간 건축이죠, 재건축은. 네. 민간 건축을 위아래로 두고서 아래서도 공공분양, 위에서도 공공분양. 얘네들이 재건축해서 내게 되는 일반 분양가가 막 13억, 14억씩 해요. 네. 근데 위에서는 얼마씩 하냐면 5억 5천 하고 밑에서도 6억 미만에서 해요. 네네.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이 안에 있는 구도심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 43평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18억이라 하더라고요. 많이 싼 편이잖아요, 시청자님 생각에도. 43평이 18억인데 싸요? 다른 지역들 서초구 일대 비교해서는 싸죠. 아, 그렇습니까? 누가 과천을 가지고 경기도라고 하겠어요. 과천하면 그냥 다 서초구 정도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서 네. 거기다 사서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갈 예정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시청자님 어차피 지금 현금이 부족하시고 전세를 끼고서 매수해 놨다가 나중에 네, 뭐 한 4, 5년 대출이 후에. 나오는 때가 되면 들어가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생각이시라면 차라리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시장이 단기간 동안 폭락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지 아세요? 단기간에 13억, 14억 하던 게 만약에 5억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누가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아무도 대출을 못 갚아요. 이런 상황 됐는데 누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까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건설사, 금융사, 개인들 다 파산이에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서서히 연착륙하게 만들 거란 말이거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잘 안 먹혀드는 때니까 지금은 계속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현금이 만약 50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18억짜리를 그냥 매수를 해놓는다. 그거는 제가 반대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서 한 8억대, 9억대 있는데 전세 끼고 나서 이거를 간신히 하나 미리 잡아두겠다. 그러면 한 저는 왜 13억 굳이 하니까 한 5, 6억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 미리 잡아두신다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잡는 게 더 나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데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뭐 여기 말고 다른 데 추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른 데보다는 과천이 좀 더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서울을 둘러싸고서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이 남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부에는 교산, 그리고 위에는 왕숙, 또 서쪽에는 창릉, 계양, 대장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일 분양을 빨리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씩 여기가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전세가 매매가 동반 뭐 하락한다고는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또 그거랑 달라요. 근데 이미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단기간 동안 폭등을 할 일도 약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아주 잘 주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좀 보시다가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발품 팔아보시다가 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팀장님과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원하시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에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수만 받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장이동의 대명 루첸이요. 네.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장이동 있는 아파트, 저희가 대명 루첸 아파트 향후 전망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거주 반갑습니다. 중이신가요? 아니요, 세 줬는데요. 전세 주고 계세요? 예. 다른 데보다 가격이 너무 안 올라서 네네. 전화드렸어요. 혹시 다주택자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요거 한 채 가지고 시청자님도 어디 전월세로 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다른 데보다 안 오르는 지역들의 이유는 뭘까? 예. 그거는 원래 다른 데보다 쌌기 때문이에요. 예.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데랑 똑같이 오른다라고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쫙 일렬로 가격에 따라서 줄을 세웠을 때 장이동에 있는 대명 루첸 아파트는 몇 등이나 갈까? 상위권일까요? 중위권일까요? 약간 밑에 있을까요? 글쎄요, 밑에 있겠죠. 뭐. 가격으로만 보면 한 중간 약간 밑에? 예. 아주 밑에는 아니고요. 가격으로 쭉 줄 세우면 그 정도 갈 거예요. 예. 뭐 서울 중위 가격이 9억이니 10억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중위 가격이 한 9억 10억 간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먼저 위에 있는 애들이 치고 올려요. 예. 그리고 나서 따라가요. 예. 근데 누군가는 빨리 따라가고 누구는 천천히 따라가고의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게 다시 이제 시장 균형 가격으로 조정이 돼요. 예. 시차를 두고. 예. 그러면 그 순서가 갑자기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예. 순서가 계속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중위 정도 가격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거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망이 다른 뭐 어떤 뭐 지하철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주변 개발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개발 호재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서열이 바뀔까? 경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 바뀌더라고요. 예. 여태까지 제가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부터의 가격 흐름들을 다 찾아보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순위가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게 지역에 대한 한계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남들보다 더 좋아질 거야를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1주택으로서 끌고 가시던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 안 팔고서 그냥 더 좋아질 때까지 끌고 간다. 잡고 갔다가는 그냥 계속 요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땐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또 하고 또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두 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두 채를 사고 저는 이게 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반 그냥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선택을 거의 못 하세요. 예. 그러다 보면 그냥 고세로 쭉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청자님의 선택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네. 좀 뭐 가격은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어디 네. 좀 어떨 것 같아요? 자, 이 설명하고 연장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예. 전체 수평 이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얘가 올라가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2주택 이상자들은 세금 내버리면 오르기 전보다 먹을 게 더 적어져요.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예. 제가 여러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차례 이렇게 덮어지기에는 너무 무리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렇죠.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역을 옮기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라 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 그래도 1주택으로서 보유 비용 문제는 없으니까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까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팀장님 이렇게 도움 드려다 보니까 조금 더 세미나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나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내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 시국이다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착순 예약을 해주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된 인원만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또 오시게 됐을 경우에는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제는요.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계획 세워드릴 수 있고요. 또 소액 투자 전략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개개인 고민까지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은 오후 1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입니다. 빠르게 세미나 참여하셔서 공부도 해보시고 오후에 약속 잡으셔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말에는 차동백 대표님께서 또 직접 진행을 해주십니다. 추가적인 상담 원한다, 방송 시간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저희가 이제 소수만 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예약을 주시기 때문에 방송 시간 내에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빠른 예약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2부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